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오늘도 5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자신이 분위기를 처지게 하는 장본인이라 생각하는 28세 남자입니다. 회계사 수험 준비 중이고요. 2차 시험을 끝내고 미뤘던 모임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주 말 모임을 하나씩 해서 3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2번은 친구들의 배려로 만났고 세 번째 모임은 여럿이 함께하는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한 모임에서는 웃기고 즐거운 대화를 할 때 잘 못 끼고 그냥 허허 웃기만 하거나 말을 잘 못했었는데 참가자들이 분위기가 좀 처진다고 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다들 즐거워하다가 우리 사례자가 이제 나중에 간 모양이에요. 다들 즐거워하다가 내가 참석을 하니까 말이 자꾸 끊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룹에서 많이 챙김을 받는 편이어서 갚아주려고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관심 분야만 얘기한다고 늘 불만이었는데 재밌는 현상은 일단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고 오면은 그래도 여친과의 대화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여친의 조언은 진지한 스타일이 더 어울리니 시험 먼저 붙으라고. 네, 이게 이제 여친의 조언입니다. 중고 때부터 관계 능력이 고민거리였고요. 이번에 이제 수험 준비가 이제 아마 3차 하나 남았겠죠. 하면서도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싶다 해서 이제 상담을 올렸다고 하네요. 비록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남들을 재밌게 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친구들이 기다려 주잖아요. 그리고 만나 주잖아요. 그리고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내가 말주변이 없고 어울리지 못하고 재미없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내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다 즐거운 얘기를 해도 나는 진지한 얘기만 해도 사실은 됩니다. 네, 다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 재밌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은 더 재밌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나는 진지한 사람이니까 재밌는 얘기 듣는 게 재밌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재밌는 얘기 하는 사람도 사실은 진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가 이게 고민이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작 그 모임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 말을 못하죠. 더 끼게 못하죠. 그러면 결과가 더 악화되지 않겠어요? 네. 그보다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게 고민이고 관계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이 얘기할 때는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경청을 하고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다가 좀 맞장구 쳐주세요. 맞아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관심 갖고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근데 그건 뭐냐? 이렇게 또 한번 질문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네, 내가 진지하건 내가 재밌는 얘기를 못하건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려는 뭐예요? 남과 만날 때 내가 아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빼고 남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암으로 사망한 엄마가 슬프고 그리운 반면 남편과 시부모는 더 싫어지는 40세 주부입니다. 결혼 15년 차에 2 아이를 키우는 주부인데요. 작년 말 엄마가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립고 또 분노가 있고 외롭고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싫어함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외동딸로 컸고요. 결혼한 지 15년 됐으니까 아마 12년 전 얘기겠죠. 12년 전에 부모가 이혼을 하셨다 그래요. 이제 각자 따로 사셨는데 엄마가 그 이후부터는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급기야는 이제 암으로 걸리셔가지고 작년 말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병수발은 당연히 이제 외동딸이니까 본인의 몫이었고요. 그 당시 남편은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직접적으로 그러시기는 했겠어요. 하여튼 그러시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돌아가신 엄마를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외동딸로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네, 이제 이렇게 고인을 그리워하고 또 외로워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슬퍼하고 하는 걸 애도 반응이라고 합니다. 애도 반응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1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반응이고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롭다 그러고 분노하고 남편과 시부모가 싫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엄마에 관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엄마한테 연결을 시키면은 이게 분리가 안 되죠. 다른 문제인데요.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있게 돼요. 네. 나도 있고, 내 지금 매일 맞닥뜨리는 내 관계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 또 내 관계, 내 몸맘, 그리고 내 관계는 내 관계.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 몸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 몸맘 회복 훈련을 먼저 하셔서 나를 먼저 추스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을 시작하면 됩니다. 남편하고는요, 뭐 누구하고도 관계의 기본은 뭐겠어요? 소통입니다. 소통. 네, 소통. 이 경우는 이제 내 감정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사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쉬운데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좀 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남편의 감정이 나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같겠어요? 다르죠. 네, 이렇게 감정이 다른 것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는 것, 네, 즉 다름의 인정.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부모가 싫다. 이건 조금 더 다르죠. 네, 그래서 시부모 싫다는 시어머니 쉽게 하기를 제가 이제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지금까지 가진 힘든 시간보다는요, 앞으로 살 시간이요, 훨씬 더 깁니다. 뭐, 3배, 4배, 5배 길거든요. 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19세 여대생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행동을 할 때마다 뉴스에서 본 범죄 상해 및 사망 사건이 생각이 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누구한테 하는지는 표현을 안 하셨어요. 아마 혼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일을 당했는데 거기다가 모욕하는 댓글, 뭐 이런 댓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종종 보도가 되잖아요. 아마 그런 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자책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니야. 내가 이거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렵기도 한다고 하네요. 중2 때 시작한 다이어트 강박이 그 사이에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어떻기에는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상해 사건, 사망 사건을 떠올리고 떠올립니다. 그리고 늘 그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혼잣말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의 반복인데요. 자, 여기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게 남에 대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남에 대한 말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신을 갖다가 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말, 너는 죽어도 싸, 너는 나쁜 짓을 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자기한테 하지 않고 이 뉴스에서 본 전혀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 사람한테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나한테 돌아갈 거를 남한테 돌리는 건데요. 남이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TV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 잠시 나에 대한 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벗어났을 뿐이지 다시 또 뭐가 몰려와요? 자책감이 또 몰려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해결이 아니고 다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남한테 돌리지 마시고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세요. 도대체 내 문제가 뭔가? 네, 지금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비만과 외모가 문제 같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 시작해 보세요.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고요. 바로 감량 다지 훈련 해보세요. 네. 그동안엔 다이어트 했다면은 다이어트는 자꾸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시술을 받는다든지 내가 아니고요. 자꾸 이게 받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훈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시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감량과 거의 그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량과 외모의 문제가 비만과 외모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완치 훈련 쉽게 하기로 올려놨거든요. 네, 찾으셔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거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 있던 내가 나만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아이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25세 여자 취준생입니다. 아이 쇼핑 아시죠? 그걸 이제 중독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의 매일 매장이나 번화가 쇼핑몰에 들러서 옷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동할 때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보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모든 브랜드를 신발이 갖고 싶은 그 신발에 대한 모든 브랜드를 갖다가 잠을 안 자면서까지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쇼핑은요, 계절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하겠죠. 현재 이제 알바로 돈을 벌고 부모님 용돈을 주시는데 그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본 옷을 다 살 수 있고 내가 검색한 모든 신발이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쇼핑만 한다는 거거든요. 현재 토익 갱신을 준비 중에 있고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자격증인지 얘기를 안 하셨지만 알바를 하고 있고 운동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지 않고 검색을 해서 다음 날은 피곤하고 또 골골댄다고 하네요. 어려서부터 외모 콤플렉스로 외모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 때도 좀 대학 생활을 갖다가 엉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야 이제 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이렇게 바쁘다, 일정이 바쁘다, 그리고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바쁜 일정이 아닙니다. 네, 바쁜 일정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아이 쇼핑 때문이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요? 시간, 네, 그리고 노력, 네, 기력, 생각, 거기다 이제 보기, 네, 찾아보기, 검색,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요? 그게 바쁜 거죠. 네, 그게 진짜 바쁜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거기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느냐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말은 취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취업보다는 외모죠, 결국은. 실제로 하진 않지만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딱 하나 하는 게 있죠. 운동을 한다. 이건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뭐를 산다죠. 네. 다 또 뭐예요? 전부 다 외모에 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더 좋아하는 거죠. 쇼핑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벗어나겠다고 하잖아요. 그거조차가 그 생각입니다. 결국 또 그거를 하려고 또 시간과 기력과 힘을 또 많이 쏟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라는 거죠. 네, 지금 취업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취업 준비일까요? 토익 경신, 자격증 준비,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이게 알바, 이게 취업 준비일까요? 네, 취업 준비 아닙니다. 취업 준비라는 게 뭐예요? 학교 생활과 똑같습니다. 학교를 길게 다니는 거나 취업 준비 한다는 거나 다 똑같이 취업을 안 하기 위한 회피죠. 속마음에서는요. 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외모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네. 네. 지금, 하던 대로 한다면은요. 그리고 아이 쇼핑 중독을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해도 그거는 외모를 선택하는 겁니다. 취업을 선택한다고 하면요. 준비가 아니고 당장 취업을 해야 돼요. 현재 내 실력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갔던 그 실력 가지고 가려면은 나는 아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친구들만큼 가겠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다시 외모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취업을 하세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럼 실력이 늘겠죠? 그러면 정말 내가 친구들만큼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은요. 일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외모만 할 겁니다. 자,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쇼핑은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오른 무릎이 아프고 안쪽으로 돌아가 공부가 힘들고 체중이 는다는 17세 고3 여고생입니다. 고3이니까 이제 수능이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짧은 것이 느껴졌고 오른 무릎이 아프고 안쪽으로 더 돌아가 있다고 하네요. 책가방은 무겁고 등하굣이 많이 걸어야 하고 체중은 늘고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종아리가 바깥쪽으로 휘어졌었지만 크면서 펴졌다고 하고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은 잠을 더 줄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졸기 위해서 자꾸 졸음이 왔다 그래서 안 졸기 위해서요. 7교시 내내 학교에서 7교시를 보내는데 내내 서서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고교 진학 후에도요. 안 졸기 위해서 수업을 서서 들은 적이 사실은 많았다고 하네요. 부모님은 수술을 반대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칭이고 도대체 이 다리 아픈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사실 더 급한 거는요. 수능이죠.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거기서 원하는 지금 뭐 잠을 안 잔다 서서 듣는다 왜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세요. 닥터유가 공부 쉽게 하기, 고3 쉽게 하기를 강의로 올려놨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원하는 성적 거두도록 하세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럼 내 몸에 대해서 당장 아픈 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 몸에 대해서는 무릎과 체중이 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잠을 줄여서 수업을 서서 듣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들으면 무슨 방법을 해도 방법이 없겠죠. 네, 다리에 무리가 갈 테니까요. 그래서 서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일단 앉아서 들으세요. 네, 그래서 닥터가 왜 쉬면서 안졸기를 하라 그러죠. 안 졸려고 계속 움직이면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이 사례자는 이제 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긴 해야겠지만은 공부는 앉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졸립니다. 그럼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죠. 네, 그걸 안졸기라고 해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그냥 꼬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훈련으로 이렇게 노란 고무줄 있죠. 그걸 2개를 갖다가 이 팔에 채웁니다. 그걸 갖다가 튕기는 거예요. 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릴 때 네, 은장도를 준비해 가지고 허벅지를 콱콱 찍었습니다. 네, 요거를 안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앉아 있다가 몸이 편하겠죠. 네, 수업은 앉아서 듣고 안졸기를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요, 사실은 숙면 훈련이죠. 네, 짧은 시간을 자도 내가 낮에 안졸기를 해야 밤에 숙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숙면을 취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책을 들고 책감이 무겁다 그랬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책을 2권씩 사면 돼요. 한 권 더 사가지고 하나는 집에다, 만약에 집에서 공부한다면 집에다 두고요. 하나는 뭐 학교에다 둔다든지 정 안 되겠으면 학원에도 필요하면 거기다 책을 또 두세요. 네. 지금 그 정도의 비용이 문제가 되겠어요. 네. 또, 지금은 등하교 걷기가 길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택시를 타요. 네.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요. 좀 차를 태워달라고. 네. 이게 이제 비상조치입니다. 네. 몸을 갖다가, 몸은요, 그렇게 당장 해결되지 않거든요.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을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원하는 성적을 먼저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순위 끝나면은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매일 물속 걷기예요. 네, 그리고 물속 걷기 끝나면은 물속 걷기 어느 정도 되면은 감량 다지기 훈련으로 이어가 보세요. 네, 자 공부 먼저, 성적 먼저, 그리고 몸은 그 다음에 당장은 안 아프기. 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